밤 12시경 모자를 쓴 채 의문의 상자를 들고 나타난 한 남성. 지금 상자 안에 뭘 넣습니다. 그죠? 뭘 부어요 지금? 네. 무언가 넣은 상자를 들고 한 건물로 들어가는데요. 쭉 가다가 PC방이 있는 PC방은 2층에 있죠, 지금. 2층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단에 상자를 내려놓은 남성은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하는데 강화하나? 어머, 성냥? 네. 와, 불을 붙인 성냥을 그대로 상자 안에 넣어버리는 남성. 연기나. 아우. 순식간에 불이 났고요. 그대로 불을 낸 남성은 그대로 도주하는데요. 저거는 와, 오. 상자 안에 있던 건 바로 부탄가스였고 그래서 순식간에 건물이 불길로 휩싸이게 되고요. 건물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이는데요. 건물 밖에서 잡힌 CCTV에도 뭐 심각 정도가 그냥 드러납니다. 곧이어 신고를 받은 119가 출동하였고 소방관 분들이 이제 진압을 해서 일단은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테러인데 저거. 그러니까요. 저희 건물 2층이 PC방이었고요. 3층이 독서실이었습니다. 이제 밤 12시가 넘었었잖아요. 이때 건물 안엔 약 30명 정도가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인데요.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너무 다행이네요. 다른 저 통로가 있었는 모양이네요. 비상 같은 게. 옥상이라든지. 예. 다행이다. 아니, 박스 안엔 부탄가스, 캠핑용 액화가스, 페인트, 라카 등이 들어있었는데요. 나머지는 다 들었네. 가스통에 불이 붙어서 순식간에 폭발이 됐고 이게 큰 화재로 연결될 뻔했습니다. 이 사람은 약간 뭐 몇 번 해본 거 아니에요? 저게 터진다는 거 어떻게 뭔가를 아유. 여기서 배운 것처럼. 네. 남성이 이런 위험한 짓을 벌인 이유는 바로 인근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아, 진짜 못됐다. 화재가 일어난 저 PC방만이 요금을 많이 내리니까 홧김에 가서 방어를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 뭐 말을 해도. 아니 그 아무리 화가 나도 방화는 사람 목숨이 한두 명이 아니고 너무 심각한 범죄 같은데 얼마를 혹시 내렸길래 그런 거예요? PC방 이용 요금이 시간당 1,000원에서 1,500원 정도인데요. 불을 지른 건물에 위치한 PC방은 시간당 요금을 300원까지 내렸답니다. 300원이요? 가격을 확 낮춘 해당 PC방으로 손님이 몰리자 끝내 주변 PC방들도 가격을 내리기 시작했고 울며 겨자 먹기로 요금을 계속 내렸고요. 참다 못해서 그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서 함께 상생해 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피해자가 거절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 불만을 품고 건물 1층에 불을 지른 거죠. 아유. 저 이제 폭발로 인해서요. 저 계단하고 PC방 입구 이런 곳들이 이제 파손되고 불에 탔기 때문에 약 2천만 원 정도의 재산 손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PC방 방화범은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질렀기 때문에 현존 건조물 방화죄로 남성은 결국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어지는 다음 영상. 밤 11시 48분입니다. PC방 알바생이 컴퓨터 본체를 복도로 내놓기 시작하는데요. PC방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지금 컴퓨터 본체를 바깥으로 내다 놓습니다. 본체 40여 대를 1시간 30분 동안 복도로 다 옮겨놔요. 청소하나요? 네. 잠시 후 복도에 나타난 두 명의 남성. 이사하나? 그리고 이제 밖에 내놓은 본체를 또 복도에 내놓은 본체를 밖으로 옮기기 시작하는데 청소하나? 아니면 본사에서 교체하나? 어떻게 업그레이드 뭐 이런 거. 네네. 조심조심 밖으로 나와서 남성들은 PC를 모두 차에 옮기는데요. 자, 범죄가 생겼습니다. 훔쳐가는 지금까지 거예요? 범죄 현장을 보신 거예요. 네. 아, 그래요? 훔쳐가는 건가요? 어떤 상황인지 저거는 이제 추리를 보통 해보실까요? 본사에서 요즘에 뭐 프랜차이즈 PC방 있으니까 교체. 알바를 하고 저걸 빼돌렸나, 기계를? 그러면 알바생이 저렇게 태연하게 침착하게 1시간 반 동안 범인은 바로 보이스피싱 범이 PC방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을 사칭해서 네? 아르바이트생에게 네? 컴퓨터 본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면서 건물 복도에 본체를 다 내놓으세요. 이렇게 전화합니다. 네. 그리고 사장님과는 다 얘기가 끝났으니까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PC방 알바생을 노린 보이스피싱이었는데요. 아르바이트생은 잘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범은 아르바이트생만 상대하는 겁니다, 지금. 절도범이 훔친 본체 41대 가격은 모두 무려 4천만 원이었는데요.
다양하게 발전하는 사칭 범죄. 소방 공무원을 사칭을 해가지고 소화기 점검하러 왔다고 한 다음에 그러면서 비용을 요구해가지고 가로채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PC방 업주 지인을 사칭해가지고 돈을 빌려가가지고 그냥 토끼는 또 이런 범죄도 도중하네. 정말 너무 전문 용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 너무 궁금한 게 원래 형사님들이 이런 용어를 많이 쓰시나요? 아니면 우리 이대호 선생님만 그러는 건가요? 굉장히 자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게 다 자제가 안 되네. 다 이해가 됐습니다. 쓰니까요. 네, 그럼요. 네. 이어지는 다음 사건.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밤 11시 35분쯤 됐습니다. 뭘로 찍은 거지? 예, 대리기사님이 바디캠으로. 아, 바디캠. 바디캠이 있어요? 아유, 얼마나 일이 많았으면. 얼마나 그러니까 뒷좌석엔 남녀 손님이 탑승해 있는 상황. 예. 왜? 자, 계좌 이체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은행 점검 시간에 걸려 계좌 이체가 불가했는데요. 뭐 이때까지는 평온합니다. 옆에 있던 여성이 다른 은행 계좌 번호를 물어보는데 빈정이 상한 듯한 남녀. 잠시 후 목적지에 도착하는데요. 아니, 말 그래 하지 마시고요. 갑자기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남성. 무슨 맥락이지? 술도 많이 안 취한 것 같은데. 별것도 아닌데. 자, 그리고 이제 주차를 완료하자 본격적으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데 예. 내가 만졌어. 그렇겠습니다. 도달생간에 그 말들은 왜 왔습니까? 자, 근데 대리기사님 내리는데 나 뭐있어? 네. 머리가 지금 나와 내린다 아니까. 야, 너 뭐하는 지금? 대리기사가 있는데도 힘껏 문을 닫는 여성. 어머머머. 나 참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아니 현금으로 플러스 현금으로 끝내야지 나중에 준다가 말이 되냐고요. 야! 이 형나이 왜 그러는 거야? 모른다 이 심지어 폭행까지 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머머머머머. 왜 때리는데 왜? 이 사람도 안 되겠네. 남성에 이어 여성 손님까지 달려들어 대리기사를 폭행하기 시작하고 그 같이 왔던 남자가 지금 여자를 제지하는 겁니다. 뭡니까 진짜 이거. 언제 먼저 때렸어? 근데 기사가 먼저 때렸다고 얘기하죠. 대리기사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요. 여성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하고 자, 여기서 보세요. 자, 갑자기 자해를 하기 시작하는 여자. 너무 무서워. 여자분 철조물에 막 머리를 박기 시작해요. 카메라 없거든. 카메라 있는데. CCTV가 없다면서 쌍방 폭행으로 몰고 갈 생각인가 봐요. 진짜 무서운 여자다. 대리기사의 바디캠이 없었다면 정말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 바디캠이 찍고 있는 줄 몰랐던 여성은 폭주하기 시작하고 아, 그러니까 여성분들과 해봤으니까.
난리 났네 아주. 여자의 욕설과 난동이 계속됩니다. 아 진짜 끼리끼리. 이때 이제 때마침 현장에 도착한 경찰. 자, 근데 이 여자분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황당합니다. 차를? 여성은 대리기사가 밀었다며 거짓 진술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아까 날라차게 하는 사람도 여자인데 힘이 없다고. 네가 박았잖아요. 심지어 머리에 혹이 났다며 어필까지 하는 여성. 지금 머리에 혹 났어요. 저는 차, 여자분이 차에 막 머리 박고. 이렇게 뻔뻔하기 그지없는 할리우드급 연기를 선보이는데 네. 반말하지 마. 못하는구나. 왜 못하는데? 안 돼. 야 경찰이 와도. 자, 경찰들의 중재로 이제 대리기사님 떠나면서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가해자들이 받게 된 처벌은 바로 가해 남성은 폭행죄와 모욕죄, 그리고 가해 여성은 상해죄와 무고죄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근데 뭐가 다른 거죠? 미세하게 우선 다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상해죄가 적용됐다는 것은 피해자분이 진단서 제출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상처를 입으신 거거든요. 그럼 그 상처가 왜 생겼느냐? 여성의 폭행으로 생긴 거죠. 그래서 둘이 같이 공격도 하고 폭언도 했지만 남성에겐 폭행죄, 여성에겐 상해죄가 성립됐는데요. 왜 무고죄는 왜 된 거예요? 무고는 그 명백하게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가해 여성이 연기하고. 스스로 머리를 박았으면서 경찰이 오니까 대리기사가 자신을 때리고 밀쳐가지고 머리를 다쳤다, 혹이 났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명백한 허위사실 신고로 무고죄가 성립되었죠. 피해자를 기억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한다. 이러면서 사과는커녕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했는데요. 이 피해자분은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해서 이제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대리운전 기사님들은 술 취한 분들을 많이 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이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은 이 대리운전 중 괴롭힘을 당한 운전자는 무려 97%에 달했고 되고요. 폭행을 당한 운전자는 20%나 될 정도로 많은 대리운전 기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27%? 진짜로. 이어지는 다음 갑질 사건. 악질적인 보복성 갑질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택배 거래들 요즘에 많이 하실 텐데요. 이게 이제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면서 택배 거래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생긴 갑질 범죄입니다. 보실까요? 새벽 4시 50분 서울시 강남구. 이른 새벽부터 생수 배달 중인 한 택배기사. 4층까지 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40kg래요. 내 얘기를 어떻게 들었지? 와. 배송을 완료한 후 문자를 남기고 떠나는데요. 배송 문자를 남깁니다. 근데 며칠 후에 택배 업체로부터 이 기사님이 연락을 하나 받아요, 문자를. 어머. 손님은 물건을 받지 못했다며 환불을 요청한 상황. 상품을 찾아와야 상품가액이라도 페널티에서 제외할 수 있네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손님이 지금 생수를 배달을 요청했는데 배달이 됐어요. 네. 근데 수령을 못했다고 연락이 왔다. 못 받았다. 근데 지금 생수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일단은 기사님이 페널티를 먹어야 되는데 페널티를 받아야 되는데 물건을 회수를 하지 못하면 그것까지 다 이제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 분명히 놓고 왔는데. 네네. 저 말만 듣고 고객만 듣고요. 자, 배달 사고 소식을 들은 기사는 손님에게 직접 연락했는데요. 배달시킨 소비자한테 문자를 보내요. 안녕하세요. 생수 배송 기사인데요. 전화를 안 받아서 문자 남깁니다. 그 생수 500ml 4팩 못 받으신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2월 7일에 주문해서 8일에 문자는 받았던 것 같은데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에 귀가해서 보니 상품이 없었습니다. 물 훔쳐갔나? 분명히 놔뒀는데. 네. 택배 기사는 물건을 잘 배달했음에도 결국 페널티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CCTV를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요 놓고 간 이후에 2시간 30분 후에 집에서 한 여성이 나와요. 정말 이틀 후에 확인했다더니. 그리고 팩 하나씩 들고 들어갑니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아, 저 생수. 왜 저렇게 사냐? 아, 그러니까요. 이거 얼마. 진짜 왜? 여성은 물건을 못 받은 척 환불을 신청한 것인데요. 왜 저러고 하나요 진짜. 그리고 여러 번 아마 저랬을 거예요. 늘 성공했겠지. 더 비싼 것도 있을 텐데. 저 이제 행위를 보시면 되게 뻔뻔한 태도로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초범이 상습범인 듯한 여성의 행동에 기사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런데 조사가 시작되니까 이 고객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제가 착각한 것 같다는 말만 전해졌다고 합니다. 40kg치를? 결국 이제 택배 기사가 이제 물어낸 생수값을 돌려받기까지는 거의 한 달 이상이 소요가 됐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거를 저 착각한 것 같았으면 바로 줘야지. 그러니까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근데 여러분 사건이 여기서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또 뭐요? 네. 며칠 뒤에 그런데 여성은 무려 240kg의 생수를 주문한 것인데요. 와 대박. 와 대박. 건물 4층을 생수를 들고 대여섯 번, 예, 아주 고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갑질 영상이 된 거군요. 자, 근데 겨우 힘들게 배송을 완료한 택배 기사에게 도착한 황당한 문자. 자 무슨 문자일지 보실까요?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8묶음 주문하고 취소한 물량입니다. 어머. 예. 아이고. 주문 수량 중 8팩을 취소하겠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누가 봐도 보복성으로 벌인 짓이었고 이게 지금 자기 신고했다고 저렇게 하는 거죠? 미친여자네 진짜. 아니, 이거는 그래서 택배 기사는 이제 이 일로 해서 다른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트라우마거든요. 진짜. 이 트라우마는 진짜 오래 가는 거죠. 무섭죠. 다른 일을 할 때도 계속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면 이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죠. 이게 지금 이제 그 수사가 의뢰가 됐었기 때문에 주문한 고객이랑 이제 합의가 필요했었는데 그래서 고객이 반응한 내용이 지금 녹취가 되어 있어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신경 쓰고 이것 때문에 막 좀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보상을 해주셔야 또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100만 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우선은 제가 지금 사실 제가 일을 못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수급자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만약에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제가 그거를 일단 돈을 구하는데도 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요. 통화 이후 원만히 합의되는 줄 알았지만 자 그리고 이게 택배 회사로 들어온 문자입니다. 네, 기사님으로부터 경찰 신고되어 합의금 100만 원 협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는 결국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협박을 한다고. 협박이란 말고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제가 쓴 게 아니고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어떻게 협박하고 끝난 건데 끝난 게 아니냐 그러더니 제가 그때 협박인 거 같다고 상담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무서워가지고 한동안 밖에 출입도 잘 못했거든요. 고객은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어이없는 상황. 아이고, 진상이나 진상. 이런 심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부모님? 이 상황을 보니까 자기도 자기 의사가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상담사가 이거는 협박이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주장하는 걸 보면 불안하고 열등감이 있거나 사회적 관계가 좀 철회되어 있는 이런 사람 같습니다. 표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심리적 방어 기제의 반동 형성이 약자이면서 강한 척을 하는 이런 그 방어 기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수치심 또 철회되어 있는 감정들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남을 괴롭히는 것으로 드러나는 이런 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정말. 자, 이번에는 여러분도 실제로 많이 봤을 법한 그런 사건입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분노 조절을 못해서 갑질 손님으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사건. 이어지는 역대급 갑질 사건 형사. 오늘 지금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5월 8일 저녁 6시경 서울의 한 카페. 어버이날이. 예, 카페 안에 지금 대화인데요. 저희가 그날 7시 마감인데 그 남자 두 분이 6시쯤 들어오셨어요. 저희 오늘 7시까지 마감합니다. 고객님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말과 동시에 정확하게 욕설을 하셨고 마감 시간 공지에 욕부터 한 남성 손님. 영상으로 담겨져 있어요. 제가 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욕을 하고 그러세요? 어머. 어머머머머. 한참을 난동 부리더니 갑자기 얌전해진 폭언남. 보셨죠? 왜? 이유는 사장님, 우리 커피 시켜야 됩니다. 아, 영상. 그렇게 조용해지나 싶었지만 찍어. 나 똑같이 찍어. 야, 봐봐. 야, 나 니 몰라. 네가 사장인지 직원인지 몰라. 근데 커피도 안 주고 요즘에 이런 커피 처음 봐. 제가 언제 커피를 몰라. 아주 짜는 시간이 줬어? 커피 드리려고 아주 짜니까. 아유, 참. 진짜. 말을 못하게 하네. 남성의 횡포는 20분이나 이어졌는데요. 할 말을 잃었어. 아, 여기 저 카페 사장님은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고요. 폭언남은 경찰이 온 이후에도 언성을 높이면서 욕설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경찰을 향해 반말과 진상을 부린 남성. 진상을 부렸고 경찰이 강력하게 대응을 하니까 그제서야 출동한 경찰에게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끝끝내 사장님에게는 죄송하다라는 말을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카페 폭언남이 받게 된 처벌은 과연? 그래도 이제 사장님은 영업을 계속 해야 되는 분이니까 다음날 술을 깨서 사과하러 오시면 내가 굳이 고소까지는 하지 않겠다. 잘 해결합시다라는 의사를 전달을 했는데 여전히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참다 못하니 사장님이 그 고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해야죠. 아, 정말. 나중에 이 저 폭언남 고소를 하고 나서야 카페를 찾아와 사죄를 한 남성이었고 합의 봐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사장님은 이미 너무 시간도 많이 지났고 전혀 진정성이 없어 보여서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소를 진행을 했고요. 그럼 형사님,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로 고소가 되는 거죠? 뭐로? 저 사장님의 경우에는 진상 손님이 폭언을 할 때 다른 손님이 또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 그 다행이다. 손님이 증언을 해주겠다고 하셔가지고 와. 업무방해죄 그리고 모욕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야, 근데 다른 손님들도 있었네 저랬다는 거예요, 지금. 와, 대단하다. 아니, 지금 영상만 봐도 지금 꽤 긴 시간 동안 폭언을 하시고 계세요. 10분이면. 진짜 사장님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되실 것 같은데. 결국 저 진상남 남성은 결국 모욕, 업무 방해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좋게 해주면 또 저렇게 또 성격이 나올 수 있어서 합의 안 해주고 벌금형이라도 이렇게 받게 한 거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다음 사건은 바로 히든아이 라이브 이슈. 자, 첫 번째 영상 한번 보실까요? 이거 진짜 이거 힘든데 이거. 자, 평범한 마을의 어느 골목길. 차가 좌회전에 들어가고 사람이 남자 한 분이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바로 그때 강아지가 한 마리 옵니다. 격하게 짖어요. 남성은 개를 그냥 지나치려 하는데 갑자기 다리를 물어요. 예, 다리를 물립니다. 그래서 개를 급하게 떼어내려고 하는데 남성은 급하게 떼어내려다 손가락까지 물리게 되는데요. 갑자기 공격을 합니다. 아우, 야, 그 강아지 저게, 아이고 아우, 너무 큰 개를. 네, 그때 피해자의 아들이 급하게 달려오는데요. 급하게 이제 달려온 거죠. 아우. 아유, 어떡해. 네, 그리고 이제 개는 저 공격을 멈추고 돌아갔어요. 근데 지금 이건 종아리 사이고 지금 손가락이 절단이 됐어요. 절단이요? 한 마디가 절단이 됐습니다. 아우. 네. 피해자를 더욱 화나게 한 견주의 충격적인 한마디.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희 집 개는 안 보는데 혹시 먼저 도발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지? 어이가 없네. 지금 이게 지금 할 소리인가? 그냥 진짜 그런 느낌밖에 안 들었습니다. 아니 손이 절단이 됐는데. 방치해놔. 지금 개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왼손 검지 손가락 일부가 절단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응급실에 갔는데 이 절단된 손가락이 어디 갔는지 찾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이제 접합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접합이 안 돼서 봉합 수술만 받았다고 그러시네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저 문제의 개는 이웃집 개고요. 원래는 이제 목줄을 묶어서 관리를 하는데 그래야죠. 문제의 개는 종종 목줄이 풀린 채 거리를 돌아다니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 저 개를 잘 관리해라라고 이렇게 주의를 줬다라고 하는데 지금 마침 전화는 목줄이 연결된 말뚝이 뽑혔대요. 사건 당일 목줄에 연결된 말뚝이 뽑힌 채 거리를 활보하던 개가 그대로 피해자를 공격한 것이었죠. 공격을 했던 거죠. 말뚝을 뽑을 정도면 성격이 굉장히 조금 와일드한. 사나운 거죠, 벌써. 사납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뭔가 물어가지고 이렇게 흔드는 모습이 뭔가 맹견이나 좀 약간 사냥개나 네. 좀 뭔가 입마개를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개 같거든요. 이 피해자를 공격한 개는요, 러시아에서 호랑이 사냥용으로 쓰였던 라이카 종이라고 합니다. 라이카요? 굉장히- 사냥개잖아요. 라이카? 아니 게다가 이제 피해자를 공격한 이 사냥개뿐만 아니라 견주는 피해자를 공격한 사냥개뿐만 아니라 여러 마리의 사냥개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아니가 이렇게 좀 허술했던 것 왜 같아요. 저러시는 근데 이제 저 거예요? 견주가 저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먼저 도발한 거 아닙니까라고. 괜찮으십니까부터 해야죠. 죄송합니다. 사과부터 하고. 우리 개는 안 우리 개는 물어요. 안 문다고 우리 개는 정말 안 다 물어요. 안 그러잖아요. 돼. 그냥 뭐 물린 게 아니고 피난 게 아니고 절단이 됐는데 무슨 그걸 자기가 키우는 개가 얼마나 이 저 큰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 자기 충분히 알잖아요.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대응. 너무 무책임한 견주의 대응. 저 견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같은데 처벌은 받았나요? 견주는 결국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그런데 견주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않았고요. 피해자는 지금 이 견주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상은 이 견주의 아내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보상은 받았는데 결국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었던 이 개는 지금 견주가 키우고 있지 않고 어디로 갔는지 행방도 알 수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방을 했어. 개인방을 알 수 없어. 아우 이런 개물림 사고 많죠 요즘에. 소방청 조사 결과 개물림 사고는 연간 2,000건 이상 발생되었는데요.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네. 그리고 동물보호법상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명견정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상해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민법상 손해배상까지 책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뭐 이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마음들이 좀 편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기사나 얘기로 듣는 것과 저희 히든아이를 통해서 영상을 보시는 느낌이 좀 다르실 겁니다. 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신 분들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를 좀 잘 봐주시고 서로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도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범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히든아이. CCTV를 통해 포착된 위험천만 사건들을 다루며 경찰 시점으로 보는 전무후무 범죄 분석 코멘터리 쇼 히든아이.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40분 MBC 에브리원에서 본방 사수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